안녕하세요. 김진선입니다. 지난 첼시전 뼈아픈 첫 시즌 패배는 물론 퇴장 이슈, 부상 이슈까지 발생한 토트넘입니다. 이어 지난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 2골을 연달아 내주며 2연패까지 기록하게 됐는데요. 올 시즌 최고의 출발을 보이며 우승 후보로도 언급되었던 토트넘이지만 현재로선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의 세계적인 웹진이죠. 디 애슬레틱에서는 토트넘이 좌절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좋은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해당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12라운드 기준 1위와 승점 2점 차이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물론 맥락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이러한 출발을 보였다면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너무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승점 26점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하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사실상 토트넘이 경기당 평균 2.2점이었는데 이를 전체적인 38경기로 걸쳐 추산했을 때는 승점 83점으로요. 6시즌 동안 2위 또는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맞고 희망적인 출발이 맞으나 최근 2경기에서 2연패를 당한 것이 사실상 크게 와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출발보다는 위기에 봉착했다. 토트넘의 초반 페이스가 저물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또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미키 판더펜 선수와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더더욱 위기에 봉착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매체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12번의 리그 경기에서 특히 4,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감독인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도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위에 위치한 지금 세 팀이죠.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같은 경우는 현재 리버풀 같은 경우는 위르겐 클롭 감독이 8년을 맡고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7년, 그리고 미켈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는 4년을 맡고 있는데 맨시티를 포함해서 모든 클럽, 이 감독들이 프로젝트 초반에 어려운 순간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트넘에게도 이제서야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정도는 그들에게 끔찍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난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해서든 고비가 찾아올 것이고 그에 마땅히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난간을 잘 헤쳐나갈 것이고 계속해서 팀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새 시즌 직전 이 팀의 중심, 토트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시즌 토트넘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기대치를 낮추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팀의 변화를 이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결과로도 또 증명을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짧은 위기, 이 부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빅식스 감독들의 초반 성적을 비교해보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2경기 기준 승점 26점을 쌓았고요. 오로지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만이 27점으로 1점 앞서 있는데요. 리버풀을 이끌고 있는 위르겐 클롭의 첫 12경기 기준 승점은 18점이었고요. 미켈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는 17점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사실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에릭 테나우 감독 역시 23점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는 3점 아래로 12경기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순히 승점만 잘 쌓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토트넘은 기존에 원래 수비적이고 역습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했다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최전방에서 경기를 주도하면서 확실한 공격 축구로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단기간에 변화를 이뤄냈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내고 본인의 결과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쪽짜리 변화로는 안 되고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변하고 싶다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모든 일을 계속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실 선수, 스태프, 경기 방식 등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본인이 변화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냐 설명한 것이고요. 본인이 토트넘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고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게 바로 구단이 원하는 것이고 본인을 선임함으로써 구단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의지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는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네, 실제 팀에 합류한 선수들로만 봐도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용하는 라인업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서 볼 수 없었던 5명이 포함되어 있죠. 이 중 4명은 새로 영입한 선수고요. 우도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우디네세에서 임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5명의 새로운 선수로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1명 중 5명이 새로 합류했다는 것은 상당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 5명 중에 1명의 골키퍼 그리고 수비수 2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의 감독들이 변화를 줄 때 있어서 수비 라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부분을 추구한단 말이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골키퍼 1명 그리고 우도기와 판더펜 이 세 선수를 처음 선발 라인업에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해봤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에서 벗어나 도전을 해봤다고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심지어 이 굴리에모 비카리오 선수, 우도기 선수, 판더펜 세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도 안정적인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한 번도 EPL 경험이 없는, 무대 경험이 없는 선수들을 단번에 선발 라인업으로 세운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수단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또 들여다보면 이번 시즌 토트넘보다 이전 시즌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가 더 많이 출전하는 구단은 단 2팀, 첼시와 노팅엄 포레스트 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토트넘, 첼시, 노팅엄 포레스트 이 세 팀만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선수단의 큰 변화를 이끈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것이 팀 연령대 구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 같은 경우는 팀의 평균 연령이 27.1세였거든요. 리그에서 4번째로 나이가 많은 팀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요, 평균 연령이 25세로 4번째로 젊어졌고요. 이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일어난 큰 변화라고 합니다. 토트넘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죠. 특히 여름에 영입한 4명의 주전 선수 외에도 애슐리 필립스, 알레오 벨리스, 마노르 솔로몬 등 나머지 3명의 평균 나이도 18세로 굉장히 어린 선수들을 영입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사실상 토트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첼시전 라인업을 보면요. 평균 연령대가 24.8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젊은 선수들을 기용해서 팀의 큰 변화를 이끌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토트넘의 변화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부분으로도 확실히 또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 그래프가 토트넘의 기대 득점 수치, 기대 실점 수치가 함께 드러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기대 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빨간색이 기대 실점을 보여주는 좌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 시즌 막바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기회를 잘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올 시즌 살펴보면 파란색 부분이 더 위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콘테 감독이 물러난 이후 지난 시즌 막바지를 보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또 빨간색이 파란색 그러니까 기대 실점이 기대 득점보다 위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초반에는 역시 기대 득점 수치가 높았지만 점점점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누노 감독도 확실히 볼 수가 있죠. 누노 감독은 오히려 기대 실점이 확실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단번에 이 기대 실점 수치가 높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정말 확실하게 좋은 축구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매체도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면 이미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세부적인 기록으로 살펴봐도 이번 시즌 12경기이지만 벌써부터 변화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필드 틸트에서의 수치를 보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42.9%로 16위에 위치했던 토트넘이거든요. 그치만 올 시즌 60.8%로 프리미어리그 내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영역을 지배하고 더 공격적으로 축구를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9명의 선수지만 경기장 높이 올라가서 상대 지역을 지배하고 또 공격적으로 축구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토트넘입니다. 또 볼 소유에 관련해서도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49.9%로 9위에 위치한 반면 올 시즌 59.8%로 리그 5위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패스 부분에서도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높은 점유율은 패스를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게 패스를 진행하면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롱패스 비율이 지난 시즌 10.5%였다면 올 시즌은 6%로 오히려 줄었고요. 이 짧은 패스가 지난 시즌 13.6%였다면 지금 16%, 리그 3위까지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보다 롱패스 비율이 적은 팀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절반이 준 거고 올 시즌 리그 통틀어서 봐도 롱패스 비율이 가장 적은 팀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패스도 패스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 하나를 또 살펴보면요. PPD의 값인데요. 이 부분은 상대팀이 몇 번의 패스를 할 때 볼을 다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압박과 관련된 수치고요. 지표가 작을수록 압박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13.8로 14위에 위치했던 토트넘은 올 시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사실 축구에서는 압박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은 기록으로도 이어지는 게 9.1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팀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항상 압박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기록적으로도 이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상대팀이 9회 10회를 넘어가기 이전에 볼을 다시 뺏어올 수 있고 우리 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인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많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역습을 또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즌 경기당 지적 공격 횟수가 2.8회였다면 올 시즌은 2.9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경기 만에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다른 축구를 선사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다면 토트넘은 골키퍼 플레이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갔다는 것인데요. 이 비카리오의 존재 덕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공격 축구를 조금 더 선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카리오의 스피드,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가 사실상 토트넘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 것인 건데요. 또 이렇게 높게 선수를 배치하면서도 토트넘이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비카리오의 선방 능력이 물론 뒷받침해야겠죠. 토트넘은 1대1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골키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축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올 시즌 평균 위치를 보시면요. 하프라인 위쪽에 확실히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라인을 올려버리면 그만큼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건데 비카리오에 대한 신뢰가 또 크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카리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빌드업 방식이 달라졌다는 부분인데요. 비카리오를 중심으로 빌드업이 전개가 되고 있고 요리스 키퍼랑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은 16.9%로 골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브라이튼만이 토트넘보다 적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게 골킥을 시도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즌 요리스 키퍼 같은 경우는 33.3%를 기록했거든요. 그 수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수 있겠고 이 소유권 측면에서 굉장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골킥을 통해 공격을 전개시키는 것이 아닌 빌드업을 할 때
짧은 패스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다 같이 빌드업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옵타 데이터에 따르면 토트넘의 평균 골킥 거리가 19.9m인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28.2m였다고 합니다. 9m 가까이가 또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골킥을 하더라도 멀리 롱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조금 짧게 진행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두 번째로 올 시즌 리그에서 낮은 거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카리오의 패스 성공률이 21.5%로 리그 골키퍼 중 가장 낮지만 확실히 요리스 포스터보다 더 많은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올 시즌 토트넘은 골키퍼의 경기당 패스 횟수가 35.2개로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21.3개로 19위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크게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패스 성공률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패스를 성공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비카리오 골키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즌과의 이 요리스 키퍼와 비카리오 키퍼의 패스 맵을 보면요. 요리스 키퍼가 패스를 주는 곳을 중심적으로 확인해보면 주황색이 가장 많은 쪽으로 또 볼을 준 것인데 확인해보면 사실상 수비수들이 위치하는 곳이죠. 뭐 센터백이나 양쪽 풀백들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게 가장 높았다고 하면 비카리오 키퍼의 주황색 부분, 가장 진한 부분을 확인해보면 중앙에 위치했고 조금 더 앞에 위치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미드필더에게 더 많이 패스를 하고 중앙으로의 전진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요리스 키퍼와의 빌드업 방식과는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비카리오 같은 경우는 상대의 공격을 막을 때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위로 올라서서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첼시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 내내 그런 식으로 플레이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경기당 평균 3.0회로 다른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보다 자기 지역 밖에서 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도 더 편안하게 많은 수비를 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 시즌 토트넘 전임 골키퍼들의 평균 수비 횟수 1.2회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골라인에서 수비 동작을 취하는 평균 거리도 19.8m로 뉴캐슬의 닉 포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카리오의 평균 수비 위치는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으로 지난 시즌 요리스 포스터의 평균 수비 위치보다 4m 이상 피치 위쪽으로 올라서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골키퍼부터도 라인을 굉장히 높이 올려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높이 플레이함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 키퍼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내 골키퍼 선방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데이터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요. 이 골키퍼가 직면한 슈팅 숫자를 고려하고 골대 위치 및 슛 각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통계 예상 실점이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이번 시즌 비카리오가 얼마나 많은 골을 실점할 것인지 살펴보면 12.32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를 골키퍼가 실제로 실점한 골수와 비교했을 때 이 실점 방지 매트릭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점 방지 가능성이 우수하고 잘 막아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해당 표에서 보이듯이 비카리오는 슈팅 차단 능력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고요. 이 예상 실점보다 3골 이상을 더 막아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실점 관련 지표는 골키퍼가 직면하는 슈팅의 양을 고려하지는 않는데요. 슈팅의 양을 조정해요. 골키퍼가 기대치보다 높거나 낮은 비율로 실점하는 정도를 볼 수 있는 실점 방지율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가 1보다 높으면 실점보다 선방이 많다는 뜻이고요. 1보다 낮으면 선방보다 실점이 높다는 뜻인데 비카리오는 1.4로 가장 높은 실점 방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선방률을 보이고 있는 비카리오 골키퍼고요. 이렇듯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리에서 뛰고 있던 비카리오 골키퍼를 대담히 데려와서 본인의 축구 전술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변화했던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안타까운 점은 최근 이 부상과 출전 정지가 잇따르면서 폭발적으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던 토트넘의 기세가 조금 꺾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매체의 입장입니다. 토트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메디스, 판더펜 그리고 팀 전체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토트넘 변화를 기록적인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면요.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적인 지표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서도 골, 그리고 볼 점유, 수비 부분부터 해서 압박, 모든 지표에서 지난 시즌보다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지표를 살펴봤을 때 확실하게 토트넘은 공격 진영에서 지난 시즌들에 비해 더 많은 터치를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미드서드부터 어택서드까지 이 하얀색부터 초록색 구간이 확실히 증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비 부분에서의 붉은색 부분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확실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국 BBC에서도 같은 입장을 또 표하기도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최신 문제를 좀 겪긴 했지만 확실하게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토트넘의 위기가 아닌 분명 이를 극복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혁신적인 축구를 진행했고 새로운 선수도 영입을 했고 꾸준히 성점을 축적했지만 최근 1, 2주 동안 패배, 부상, 선발 이런 골칫거리, 허탈감 등이 이어졌는데 이는 토트넘에게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은 이미 시즌 초반 해리 케인이 떠났을 때 이보다 더 큰 골칫거리를 안고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기용한 선수들을 모두 잘 해냈고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떠난 이후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닌 왼쪽 윙으로 뛰던 손흥민을 톱으로 기용시키고 또 파페사르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우도기를 공격적으로 위로 많이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것 등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직접적인 결과까지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메디슨과 판더펜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이 순간에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재능 있는 선수들을 또 발굴해내고 엄청난 변화에 대응해낼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즌 이미 진정한 유연성과 상상력을 보여준 감독이기에 물론 현재 자원이 부족한 팀은 맞지만 여전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기에 그 선수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축구 그리고 이 안정성을 또 가져갈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인데요. 사실들 많이 말하잖아요. 앙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토트넘 혁명, 그것이 정말 혁명이라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즉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바라봐도 되겠는데요. A매치 기간 이후에 토트넘은 또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인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변화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준TV에서 해외 축구 토트넘 관련 소식 더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